네, 제 뒤에 좀 흐릿하게지만은 광화문 광장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역광이라서 뭐 뚜렷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빛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이 초록색 텐트를 몇 개 쳐놓고 있습니다. 그 텐트에 우리 공화당이 일종의 뭐 천막 농성을 하고 있죠. 이 문제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 대집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우리 공화당이 뺐습니다. 천막을 빼서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오고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빼주고, 또 청계천 입구로 갔다가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이 대형 화분을 하나에 300만 원짜리 대형 화분을 쫙 설치를 해서 갖다 놓고 한 3, 4억 원씩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그 천막을 못 치도록 했는데, 또 광화문 광장이 워낙 높다고 보니까 그 한쪽 기퉁에 또다시 기습 설치를 했으면 천막을 쳤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특히 경찰이 제일 처음에 천막을 행정 대집행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려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24개 중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경찰은 서울시가 하는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는 지자체가 하는 행정 대집행,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돕지를 않았습니다. 돕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사람들과 행정 대집행을 하는 쪽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역할만 딱 한 것이죠. 자, 역할을 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질타를 했습니다. 경찰을 질타를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 지난 2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청와대가 브리핑한 것이 아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 대집행이 서울시 몫이긴 해도 경찰이 양측의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건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다. 적극 개입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철거를 같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건 이거 우리 공화당을 겨냥한 것이죠.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범에게 경찰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자, 일단 그 현행범 그러니까 불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어떤 곳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념하는 토크 콘서트, 그것은 사실상 양정철, 김어준, 또 유시민 다 나와서 토크 콘서트한 정치 행위였는데 그것을 문화재라고 포장을 하니까 그거는 허락을 다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호 천막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현행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깜짝 놀랐죠. 대통령이 저런 데까지 신경을 쓰나?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얼마 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낙연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정을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시 천막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경찰이 고심에 빠졌죠. 원래 행정 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라서 경찰은 개입을 자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말하고 이낙연 총리가 말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하면 무조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인데, 만약에 개입을 해서 철거를 하다가 그거를 막는 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라도 생기면은, 아주 뭐 극한 일이라도 생기면은, 그 전에 백남기 농민 사건 때 경찰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졌죠.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반발을 했죠. 뭐 좀 심한 말 같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용역, 깡패, 두목이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것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나. 자, 저는 물론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편파적인 조치,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한 부분에 착안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지적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각 장관들과 서로 국정을 논의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무회의. 여러 개 부처 장관이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여기서 다 다뤄야 되고, 또 뭐 실업자 문제, 또 교육 문제, 최근에 뭐 자사고 문제로 뭐 상당히 혼란스럽죠. 자사고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외교 문제, 고립 묵은 외교 문제.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오는데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 뒤에 있는 조그만 정당에 천막 당사 철거하는 문제, 거기에 끼어들어서 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감나라 대출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와 조그만 정당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에 끼어들 정도로 대통령이 한가한지, 거기에 저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런 부분도 있죠. 민노총, 또 뭐 아까 또 형평성 또 이야기하게 됐는데, 민노총이나 좌파 진보단체가 습관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쳤다가 또 뜯었다가 뭐 하고, 또 심지어 청와대 코앞에 민노총 뭐 천막 거의 매일 칩니다. 매일 치다가 또 뭐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또 뜯었다가 또 그날 밤에 치고, 어떤 때는 거기서 또 술판 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주인으로 지금 앉아있는 대통령이, 그리고 경찰이 노조 현장에서 폭행까지 당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왜 노조에 대해서 한마디 꾸짖지를 못하는지, 왜 이 조그마고 약한 천막 치고 있는 그 정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어쨌든 저는 지금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지금 대통령이 전 장관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이 조그만 싸움에 간섭할 정도로 한가한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은근의 혼술이었습니다.